네, 안녕하세요. 빠시오기 만난 사람들. 예, 오늘도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할까요? 네네. 인사말만 한 30분 했어요, 저희. 그러니까 없이 대본도 없이 갑자기 부동산 크로를 할까 생각 나네, 진짜. 저희 대본도 없이 했잖아. 맞아요. 저한테 너무 영광이었고 그때 저에게 네. 정말 뮤즈라고 하잖아. 영화 할 때 네네. 뮤즈 그 영감을 주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거에 대한 니즈를,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저에게 많이 불어 넣어 주셨고 분양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분청약, 그 다음에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뭐 이렇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덕분에 이게 청약 시장을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하나 정리해 주실 분은 대한민국의 IMP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 그걸 또 제 개정판을 또 만들어 주시잖아요. 굉장히 하나하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거든요. 아마 책을 그냥 내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게 제일 쉬울 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다음에 재개정판 나올 때는요 다시 다 봐야 돼요. 근데 예, 이게 더 힘이 들어요. 저도 이제 몇 번 재개정판을 내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대단한 작업을 계속 해주고 계시다. 강의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계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디테일하고 청약 전략을 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조건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2021년도 청약 좀 물건들을 조금만 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그냥 갖고자 합니다. 예정 단지죠. 네네. 네. 한번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짜 한 땀 한 땀 만드셨더라고요. 한 땀 한 땀.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시간을 안 넣었어요. 옛날에 시간까지 이렇게 뭐 매달 달에 한다. 아예 안 그거 돼요. 다 안 네. 됐거든요.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은 구별로 정리하고 인천도 구별로 정리하고 경기도는 시구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예정돼 있는 게 뭔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송파구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송파구 분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송파 롯데캐슬 시그니처 거여 그 마천지구에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뒤로는 많이 없다. 되게 오랫동안 분양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송파구에 정말 분양이 없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분양을 하는 것들은 지금 나오는 거 서울은 거의 다 정비사업 물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까지 이번에는 추가해서 했어요. 진짜 가로주택까지 넣으셨더라고요. 네, 가로주택은 이게 안 넣었거든요. 네. 예전에 관심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지금 세 군데가 분양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청약 경쟁률이기 때문에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정말 단지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서울 새 아파트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평소 때 저희는 얘기도 안 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네. 한 동짜리, 몇 동짜리 그냥 나홀로 아파트들. 일반 분양분도 두 자릿수, 한 자릿수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것도 청약 경쟁률이 뭐 몇백 대리 나오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송파구에 3개의 단지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네네. 이제 진주, 미성, 크로바. 훌륭한 단지죠. 진미크라고도 네. 부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분양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바로 분양을 해도 되지만 이 단지는 이제 후분양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후분양이면 1년, 2년 뒤에 분양을 하고 분양가가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주하고 있는 문정 1216 네. 재건축 단지가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오겠죠. 그것도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락동에 있는 가락 현대 5차 재건축 아파트에서 소규모 물량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분양을 하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송파구의 분양은 거의 2, 3년 동안은 없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송파구 하면은 잠실만 떠오르시고 잠실주공 5단지, 아시아 선수촌, 그다음에 올림픽 선수촌, 올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우성 1, 2, 3차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셨던 분들이 있으셨는데 IMP님 고마운 게 이게 좀 청약 일정은 확정된 것들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정 126 재건축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거든요. 신도도 나가고 있었는데
몰라요, 일반인들이. 모르죠. 투자자들만 가서 좀 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내가 당장 청약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공부해서 그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밀리면서 또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일정이 밀린 거는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기에 밀렸겠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뭐 가점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들이고 아니면은 남들이 더 알기 전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청약 좀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을 아는 것들은 의미가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를 생각한다면 청약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입주권의 리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권. 예. 사실 1주택자들이 갈아타거나 이번에 이 청약 강의를 들으면 또 청포자가 나옵니다. 네, 청약 맞습니다. 포기자가 나와요. 그렇게 돼서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사례 진짜 네. 어저께 이제 그 강의, 그러니까 Q&A 시간에 서초구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는 거기를 절대 떠날 수가 없대요. 네. 그런데 빌라를 12억짜리를 살까요?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뭔 빌라가 12억이나 합니까? 어디에? 서초구요. 서초구. 그래서 제가 입주권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 어차피 대출 저기 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주택이니까. 그래서 예. 입주권이 뭐예요? 딱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나온 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아닌 게 바로 입주권입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얼마나 이제 현금에 되는 건지 또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여기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현금이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셔서 지금 이 리스트만 가지고 있어도 1주택자라든지 다주택자들이 갈아탈 수 있는 입주권을 매수할 수 있는 단지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바로 이제 입주할 수 있는 2년에서 한 4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단지이니까 이 리스트가 상당히 서울에서는 좋은 리스트죠. 예, 이렇게 방송으로 통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이거 다 한 땀 한 땀 모은 것들도 저희가 칼라로 제본해서 다 드릴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단지별로 다 분석해서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그게 해서 이것도 이번에 좋아요. 다 바꿨어요. 사실 그 원래 건설사 아시잖아요. 건설사들이 그 1년치 물량을 올 초에 냅니다. 네. 연초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물량이 조금 빠진 게 있었는데 더 추가해가지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한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전략을 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건설사 한국 갤럽 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주소가 그런 수요사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전해에 그걸 수요사를 해요. 그래서 얘들도 사업성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사업성이 없으면 아예 발표를 안 하죠. 그래서 저 그걸 느꼈던 게 경기도 물량을 보면은 네. 최근에 여주, 인천, 가평 이런 데가 분양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땅이 있었는데 왜 지금 분양하지? 라는 생각하면 분양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러니까 흐름이에요, 진짜. 청약 이게 나오는 것들이. 건설사들이 다 분양할 것 같죠? 아니요. 안 해요. 예, 그 땅을 왜냐면- 되게 오랫동안 네네. 이게 있다가 갑자기 분양을 하는 거예요. 네네. 분위기가 좋으니까 거기가 그렇죠.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분양을 하는 리스트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건설사 흐름 뭐 어떤 그 부동산의 흐름까지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에 1000여 건을 이분들이 검토를 해요, 사업장은.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사업장들이. 근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대충 이제 쳐가지고 수요조사를 의뢰하는 게 한 100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0건 정도 올라오면 100건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껏 해봤자 10개에서 20개 정도 남겨갖고 그거 가지고 그 다음 사업장 만드는 게 그분들의 일이거든요. 아무튼 현장은 진도 많으니까 이것들은 그 지역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맞아. 똑같은 상품이라 경기도하고 인천이 특히 그러고 인천은 정말 특이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6월 17일 딱 인천이 이제 지정이 되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 그 뒤로요 분양이 3달인가 4달에 한 개도 없었습니다. 진짜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은 분양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인천의 시세가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분양이 날 것 같으니까 분양을 다 멈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양한 단지가 3군데, 4군데 정도. 이제 송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평구 2개, 그 다음에 연수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분양을 지금 시작하거든요. 네. 인천.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3, 4개월 동안 인천에 분양이 없었는지 이 분양 물량만 봐도 이게 부동산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피드백이나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빠숑님은 인천을 미워하냐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수요 조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적어요. 서울보다 당연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인천이 경기도의 한 중위권 정도 되는 거예요, 위상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인천보다 수요가 더 적은 데들도 있죠. 근데 중위권인데 인천에 제일 좋은 데가 연수구 송도동인데 송도동도 중위권이란 말이에요. 경기도나 서울 따지게 되면 수요가 적은 거거든요. 무슨 동별 이렇게 리스트 오늘 방송에서 뭐 300 몇 등이라면서요, 송도가. 그러니까 인천의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근데 343등이야. 서울, 경기, 다 수도권에서는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수요가 적다고 얘기하는 것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으면은 분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자체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규제적 지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수요가 있고 투자 수요까지 있어야지 분양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규제를 하게 되면 투자 수요층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게 실수만 갖고 다 분양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맞아.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인천을 미워한대. 미워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인천을 사랑합니다. 왜냐면 웬만한 입지 뭐 다 사랑하세요. 맞아요. 예. 미워한다고 그래서 덕양구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 책이 뭐죠? 이름이 하도 지금 오를 만한 곳은 이제부터는 오를 것만 온다. 예. 이제 오를 것만을 오른다. 거기서 사실 좋은 그 완전히 그 구라든지 시가 딱 들어가서 너무 좋았는데 뜬금없이 일산 그 순위권에도 없었던 것들을 네네. 넣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순위로 확 치고 올라가는. 예. 근데 덕양구 시민한테는 미움을 받으셨죠. 고양시도 저한테 또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10년 동안 안 올랐어. 안 오른 걸 안 오른다고 얘기했는데 왜 일산을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자. 그 책에도 넣어가지고 저는 이거 저 고양시 사랑해. 심지어는 이거 진짜 제가 무려 13년을 살았어. 거기서. 네, 아니까요. 더 자세히 아시니까. 네. 그래서 고양시 이거 뜨겠다 그냥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쫙. 저는 팩트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현황들 정리하는 거잖아요. 세종시는 사랑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그렇죠. 세종시를 알린 사람도 저죠. 처음부터. 네. 예. 저도 모르다가 진짜 세종시 그 강의를 듣고 입지란 이런 거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알린 입지나 상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 첼리투스예요. 네, 첼리투스는 진짜 몰랐어요. 네, 왜냐면 일반 분양분이 하나도 없어. 없으니까. 빵사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몰랐는데 제가 2010년도부터 그걸 알렸거든요. 왜? 네네. 그냥 특이한 아파트잖아요. 네. 1대1이고 임대가 없고 서울에 유일하게 56층짜리 아파트 한강변 아파트. 너무 특이하잖아. 예. 너무 특이해가지고. 매미하냐 그것도. 그러니까 나 아들이 네. 그 상강 고수부지에서 라면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 해서 한번 갔어요. 고수 2000 고수. 그랬더니 첼리투스를 딱 본 거예요. 바로 앞에 있죠. 예. 저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딱 네. 네이버 부동산을 딱 띄워줬죠.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한강 뷰를 보는 거라고. 네. 너는 이 평생에 한 번 와가지고 라면 먹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한강 보면서 라면 먹을 수 있다고. 예, 근데 첼리투스도 되게 처음에 쌌었어요. 쌌는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이제 첼리투스도 진짜 그 입주민들은 저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첼리투스도 없는데.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네. 빠숑님이 알린 입지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관심 가졌는데 신길 루탄하고 장인 루탄이었어 저는. 그렇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관심 없을 관심 때. 가지라고 했었죠. 신길 루타운은 처음으로 듣고 거기 그때 이제 분양을 이제 처음에 했다가 한동안 안 했다가 또 분양을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그걸 보고 새로 알게 된 입지에서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입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거 수조사 하는 게 일이었으니까 보통 저는 10년 전부터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건설사들이 미리 의뢰를 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이걸 수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제발 다 좋아해 주세요. 근데 다 좋아해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좋아해 줄 수 없대. 제가 좋아해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저는 어차피 수요 조사니까. 수요가 있고 없고를 판단해. 전 전문가니까. 어떻게. 애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고 없고를 판단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가격이 맞아요. 높고 낮고. 그런 얘기죠. 지금 뭐 괜히 또 옆길을 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얘기 지금 송파구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까 이제 그거 하나만 좀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단지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그 IMP님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분양 일정을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올해 이번 정부에서 이제 자화자찬을 하면서 2021년 분양 물량이 많다라고 홍보를 한 거예요. 입주 물량이 적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데 2021년도에 분양 물량이 많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 밀렸어요. 다 밀렸어요. 네, 원래 했어야 되는 걸 지금 못한 거거든요. 지금 3년 동안 할 것들이 다 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의도적으로 2021년에 분양 물량을 많게 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이유, 조합원들에게 이해관계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현 정부의 작품이 아니라는 게 일단 알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네. 그건 객관적인 거니까. 예, 결국 그래서 지금 덕분에 2021년도가 많긴 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또 그것도 다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또 이게 선분양을 할 수도 있고 후분양을 하게 되면 또 그거는- 후분양은 또 1년 후에 또 밀리는 거거든요. 그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된다. 네.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스파총에 하나 퀴즈 낼게요. 네네. 그래서 향후 서울의 물량, 그러니까 분양 예정 물량이 가장 많이 남은 구는 뭘까요? 누구. 향후에? 네, 향후에 네. 분양이 조금 많이 남은. 그쵸. 그래도 한 1, 2년 안에 이게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네. 가장 많은 구. 가장 1, 2년에 분양하는 걸로? 네, 그 우리가 딱 보여도 뭐 저는 일단 아세요? 강동구 보이고, 강동구, 예, 서초구도 보이고, 서초구입니다. 예, 서초구가 무려 네. 12개예요. 단지가, 네. 예, 그러니까. 예. 서초구 살고 싶죠. 아, 저도 음. 로망이 서초구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슬리퍼 상권에 살고 싶은데 정말 서초구에 12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무려. 맞죠. 예. 와. 이게 큰 단지도 있고 작은 단지도 있는데 네. 계속 순차적으로 거의 지금 10년 동안 안 쉬고 계속 분양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이 있었고 음. 재건축 단지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관리 처분까지 나왔던 건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영향으로 또 이렇게 나온 거죠. 맞죠. 막 또 땡겨서 또 막 부서들었었죠. 막 신청하냐. 써서 2017년도. 네, 12월 반포주공 달까지. 1단지가 제일 먼저 그랬지만 네. 지금 올해 이제 2주를 하는 거니까 관리 처분 나고 나서 2주까지 엄청 오랫동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 처분 나고 나서 이제 착공 그 기간이 이제 길다 보면 네. 또 그 기간 사이에 또 재건축 입주권을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서초구가 이렇게 많이 분양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올 초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원베일리가 분양을 하는데 이제 분양가가 뭐 비싸다 싸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분양가가 다 9억이 넘을 예정입니다. 네, 서초구는. 네, 초소형 단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 공급도 없고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 일반 공급이 되면 일반 공급의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되면은 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별 공급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은 이 서초구의 12개 단지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금만 되면은 뭐 그냥 네. 길 좋은 거 하시면 좋죠 뭐. 네. 원벨리가 제일 좋죠 뭐. 비교도 안 되게 제일 좋죠. 도대체 가점이 얼마나 나올지. 뭐 200스텝 정도밖에 안 돼서 네. 뭐 어차피 뭐 진짜 뭐 아무튼 부럽습니다. 아 여기 저기 뭐야 조합 임원이 저 아시는 분인데 네. 자꾸 사라고 하더라고 그때 한 집 5년 전에. 샀어야죠. 근데 쉐르비레라도. 그때 저는 이제 실제 거주할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형님 거기 딱 가면 이사 가야 되잖아. 철거해야 되는데 그쵸, 어떡하냐. 이사 그래서 바로 해야죠. 우리 와이프가 이사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 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네. 원베일리 조합원이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 친구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물건 나온 거는. 네. 물건 나올 때마다 한 개. 네. 그리고 없고 없어요, 한 없어요. 개. 예, 하나씩밖에 이렇게 안 되기 나와요. 때문에 예. 정말 여기 그 단지 중에서 원베일리라든지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1+1이라고 해서 두 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네네. 많기 때문에 그거의 물량도 있지만 그리고 일반 분양분이 조금 적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가 레미안 클래식 비즈니스 아카데미 네. 이제 가끔 행사를 참여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 방송에 아마 안 나갔을 거예요. 특별 행사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VVIP 대상으로만 강의를 진행한 거 진짜 비공개로. 네네. 그때 이 원펜테스트 조합원들한테만 강의를 했어요. 아. 그때 그렇죠. 이제 조합원들 집단적으로 불러서. 모이는 거 안 되니까. 가능할 때 시기였어요. 가능할 때. 그 작년 상반기 정도 됐었었는데 그때 거기 이제 그 모델로서 모셔놓고 했는데 그때 이제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영 대표 데려가서 했는데 질문이 다 그거야. 조합원이 오신 분이 다 1+1이에요. 거긴 다 대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세금. 옛날에는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네. 처음부터.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결 못하는 게 있고 네, 뭐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1+1도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한번 따져볼 필요 네.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서초구는 자금 내시는 분들은 다 노리시면 좋겠다. 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강남권에서 지금 서초구가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강북 쪽에서 좀 아무래도 좀 자금적인 부담이 되니까 강북 네. 쪽이 좀 싸잖아요. 강북 쪽에서는 좀 많은 지역이 좀 있나요? 네, 비둘기요. 비둘기? 설마 김강섭의 성북동 비둘기? 네. 성북구입니다. 요즘 저기 청소년들도 성북동 비둘기를 배우나? 배우나? 모르겠네. 그래서 저는 그때 성북동이 가난한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발전되진 않았는데 성북동은 비싼 동네 되더라고요. 아무튼 성북구에 분양 물량이 많아요? 네, 분양 물량 중에서는 장이 뉴타운에 이제 남아있는 장이 분양이 뉴타운이 성북구죠? 3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동선동, 뭐 삼선동 여기서 네. 보면은 자그마한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보문동에서도 이제 맞아요, 맞아요. 분양했던 그 단지도 정말 싸게 분양을 해서 네. 그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가점이 높은 걸 보고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통하고 성북구가 이렇게 새 아파트로 변화되는 게 지금 여기가 아니라 기름 뉴타운부터 해가지고 시작했죠, 시범 뉴타운. 네네 장이 뉴타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 아파트로 더 변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죠. 예전에 장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장이가 어디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도 이름에 언급되지 않았던 동네지만 입주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시세 상승이 되다 보니까 장이동의 네임밸류도 올라가고 그래서 아마 이 분양을 하게 되면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성북구는 그래도 또 여기는 또 분양가 상한제 기타 등등해서 굉장히 9억 원 아래로 나올 예, 가능성이 여기는 9억 원 아래가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9억 원 네. 아래 중도금 대출 나오는. 네. 그래서 좀 자금 계획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는 주변 아파트랑 시세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무조건 싸게 분양가 맞아. 나오니까. 이게 서울은 비교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이제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지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그냥 서울 새 아파트 이거는 그냥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초구 말씀해 주셨고 성북구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관심 가질 좀 구가 있을까요?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가 또 아직 남아 있어요? 네. 동대문구에 이문 휘경 뉴타운에 이문 1구역과 이문 3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거 물량이 둘 다 큰 거 아니야?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많은 게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많아야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가고 가점이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원팩터스 아무리 자랑해도 뭐 달랑 200채인데 네. 예, 전체는 300세대지만 일반 분양이 적어서 여기는 좀 많나요? 그래서 네, 많습니다. 일반 분양분도? 네,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904세대인데 네. 일반 분양분이 1,301세대니까 예. 많죠. 그래서 또 동대문구에서는 가장 또 구석에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9억 원 아래로 책정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동대문구 거기 안에 청량리역 3인방이 있잖아요. 아유, 그렇죠. 아직 거기는 시세가 나오지는 않지만 네, 근데 분양권 소유권 이전 전매 제한 기간이라. 때문에 네. 근데 9억 원 정도였었거든요. 거기가 그쵸. 9억 원 약간 넘고 아래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 만약에 입주를 시작하면 15억은 넘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대출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많이 나죠. 입지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여기도 청량리역 호재에 대해서 또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문 희경 뉴타운의 2개 단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동대문구에서는 가장 저렴한 뉴타운인데 이미 뭐 다른 뉴타운들 가격 보시면은 그 뒤쪽에 있는 뉴타운들도 훨씬 비싸졌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전동 뉴타운, 다시 뉴타운 가격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그쵸. 그것도 거의 10년 차 됐는데도 동대문구는 어마어마하게 정말 올랐잖아요. 네. 뉴타운의 도시인데 네. 정말 탈바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뉴타운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평당가가 올라가고 그 구의 위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못 갔던 것들이 사업성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막 그렇게 좀 이게 진행이 옆에도 되죠, 막 또. 진행이 예. 되고 예, 그러더라고요. 또 동대문구도 이게 이문 같은 경우는 일단 물량이 많아서 한번 관심 가지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서울에 또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단지가 또 있을까요? 근데 지역들이?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네네. 세운 상가 거기 세운 정비구역 안에 네. 2개 단지가 있어요. 세운 네. 프로조 해리시티랑 힐스테이트 세운 이거 분양할까요?
이건 좀 마음이 좀 제가 아파서 제가 네. 이게 지금 실스테스트 세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행사를 아는 시행사거든요. 저랑 조사를 몇 번 했기 때문에 2015년도인가 그때 조사했었거든요. 그때 분양가가 제가 제안했던 분양가가 3,200이었어요. 그 당시에. 3,200. 그 당시 2015년도에. 근데 2,500에 2018년도 19년도인가 그때 분양하라고 허구에서 통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3,200을 제가 조사해서 적정 가격이라고 올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황당하죠. 왜냐면 여기가 상업지이라서 땅값이 비싸서, 그렇죠. 그럼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됐던 거였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구 안에 여기 단지가 정말 싸게 나온다면 정말 전무후무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동네는 아파트가 지어질 땅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죠. 네. 한 평이라도 갖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때 이제 그 허그에서 분양가 책정하는 방법이 기존에 분양했던 분양가에 이제 105% 많이 해봤자 110% 그러니까 돈 105% 전후해서 책정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종로구 중구에는 분양한 게 없어요. 특히 중구에는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게 저 구석에 있던 충무로에 있는 자인가가 있는데 10년 전에 한 거거든요. 10년 전 분양가랑 거기다가 진짜 5%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책정 방법이 이게. 이거는 진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중구에서 두 개의 단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청약 역사상 네. 거의 정말 처음 보는 거고, 그리고 이 단지가 또 분양이 되면은 얼마나 또 싸게 나올 것인가, 그것도 그렇고 얼마나 경쟁률이 높을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 주위 가격이 지금 3,400인데 평당.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진짜 그럼 둔촌주공 아파트를 지금 3,200인가 분양하라고 나온 거잖아요, 허구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어이없는 아무튼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들이고 제안을 하는 것들인데, 일반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다. 그렇죠. 이중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매년 나오는 뜨거운 감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둔촌주공. 예, 강동구 뭐 이거 하나로 일단 뭐 12,000세대라서 네. 새 아파트 양이. 네. 네. 강동구. 야, 올해는 분양하겠죠. 올해는 하겠죠. 네. 올해는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둔촌주공으로 해가지고 그게 좀 풀려져야지, 그 지금 대기했던 인원들이 조금, 어떤 물꼬가 터지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둔촌주공은 지금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이제 홍보를 3년 내내 해주셔갖고. 정말 최고의 단지. 예, 아무튼 분양가 이번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허그에서 책정했던 거랑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좀 궁금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1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예, 진짜? 그래서 쉬었다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단 서울 주요 지역 말씀드렸고, 아마 경기도나 인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2부에서는 좀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네. 쉬었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